하여튼 그 이해는 잘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안 되더라도 그님이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왜냐면 이렇게 또 오늘 아침 기온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간사한지라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그 현관에서 두 번 생각했습니다. 내복을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그거 그렇게 제가 고민할 정도로 지금 오늘 영상입니다. 오늘 3도인가 4도인가 뭐 좀 지금 또 다시 또 평년 기온보다 좀 높은 거죠, 지금. 예. 그래도 아직 4월 달 제가 군대 가서 5월 달에도 눈을 본 거 보니까 여기도 지금 전방이기 때문에 아직 꽃샘추위도 있고 그러니까 춥습니다. 하여튼 한 5월까지 내복 벗지 마시고 꿋꿋하게 참으시고 갑자기 벗으면 또 감기 올 염려가 있으니까 꿋꿋하게 참으세요. 자, 여러분 거기 쭉 넘겨갖고 다른 건 이제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필요 없고, 자 90페이지 보면 신청 방법 나오죠? 신청 방법 나오는데, 자 거기 제목이 있다시피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자 신청 방법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시험 문제 주로 등장하는 게 첨부한다 하는 내용이 방문 신청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시험 문제에 줄곧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법무사라든가 이 법원직 시험 문제를 쭉 검토를 합니다. 제가 쭉 검토하는데 지금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등기법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법무사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사. 그다음에 법원직 승진 시험이 있어요. 법원직. 사무관 승진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 자체 내에 공무원들이 공부시키느라고 보는 또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직으로 이제 구급 시험 있죠. 구급 시험. 그런 구급 시험이 있고, 보통 그래서 등기법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거하고 이제 감정평가사 문제 관계법규에 한 4문제, 8문제, 4문제는 등기법이고 4문제는 지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8문제가 나옵니다. 쭉 제가 이제 그래서 항상 올해 시험이 이제 또 한 7월 달, 6, 7월 달에 이제 법무사이 끝나면 제가 쭉 막판에 쭉 훑어봅니다. 쭉 훑어봐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 이제 나눠주고 이제 풀게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마다 나오는 문제를 유형을 제가 파악하고 있어갖고 그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만 하게 됩니다. 저만 하게 돼갖고 저만 하게 돼갖고 여러분한테 그게 또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나름대로 고민이 깊습니다. 이거 나올까 말까 혼자 고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그때 되면 이제 머리카락이 머리 쓸 때마다 한 주먹씩 막 빠지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스트레스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잘 찍어서 잘 맞춰두려고 노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풀이라는 문제만 풀고 쓸데없는 문제 풀어갖고 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그 얘기에 지금 과목이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민법하고 학교 이거 지금 등기법 이거 수업 끝나고 등기법 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보려고 그러면 10분도 안 돼서 내가 이걸 봐야 되나 민법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게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한마디로 효과 있게 최소 점수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만 해서 그거라도 맞아갖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여튼 등기법은 24문제에서 몇 개 정도는 한 16문제 정도로 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거기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잘하신 분은 알아서 잘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카트라인에 걸린 분을 깔랑깔랑 해갖고 몇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막 그런 걸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고민할 거 없이 시키는 것만 잘 그대로 외우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자 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부동산에서 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두 사람이 뭐하는 거 이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럼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동 신청도 있고 모두 있다 그랬어요. 이거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자 법무사가 대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아까 채권자 대의 신청해서 대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든 간에 등기소에 가려면 뭘 작성해야 돼 이거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한다. 신청서 이거 꼭 작성합니다. 그럼 신청서는 여러분 책에 신청서가 이제 어디 있냐면 여러분 책에 96페이지 있죠? 94페이지는 이제 보존등기 신청서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96페이지 무슨 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런 걸 작성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걸 작성해서 이걸 내지 않으면 등기관이 등기 받아야 안 받아요? 등기 안 받습니다. 여러분만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등기하러 왔습니다. 하게 되면
나는 등기하러 왔습니다라고 뭘 내밀어야 돼요? 신청서 내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갔을 때. 그 시간이 없으면 누구 시키면 되고, 법무사 시키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공동의 원칙이니까 누가 하고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는 사람이 바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뭘 받으면 돼요? 위임장 받으면 돼요. 위임장 받아갖고 단독으로 하면 돼요. 여튼 간에. 그러면 이렇게 뭘 내밀으라는 얘기니까 이런 신청서를 내밀어야 돼, 이거. 그 써갖고 내밀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데요? 어디 가서 등기소 가고 서류를 받아오든가 아니면 집에서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이걸 뽑을 수 있어요, 양식을. 이런 양식을 뽑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사고자 팔고자 하는 그 부동산 표시하죠. 맨 위가 무슨 표시예요, 이거? 부동산 표시를 하는 거, 이거. 자, 이 부동산 표시를 한다는 얘기. 사고자 팔고자 하는 부동산. 단독이면 단독주택, 이렇게 아파트면 뭐라고? 아파트, 이런 표시를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그 다음 칸이 등기원인가 날짜죠? 등기원인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매매라고 쓰고, 자, 두 사람이 한 게 뭐예요? 매매죠? 2000몇 년도, 2007년도, 자, 2월 뭐예요? 2월, 자, 2월 9일이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매매 원인 쓰고 날짜 써라는 얘기.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등기 신청하는 거다?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항상 우리가 민법 시간에는 그냥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권리만 얘기하지만 등기법 시간에는 꼭 그 권리 뒤에 뭘 붙여야 돼요? 목적을 붙여야 돼요.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인지, 이게 소유권 뭐라고? 이전 등기인지,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니까. 항상 등기법은 뭘 붙여야 된다고? 목적을 붙여요, 목적. 그게 보존. 그러니까 목적이, 여러분이 배우는 게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 보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 을구의 설정 등기, 설정, 변경 등기, 그죠? 말소 등기, 그런 목적을 꼭 붙여야 된다.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지, 소유권을 뭐예요? 말소하는 건지, 소유권을 변경하는 건지, 그 목적을 붙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목적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만약에 이게, 자,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라면 이전 쓰고, 지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의무자가 봉준호죠? 권리자가 누구예요? 장끝년입니다, 끝년. 아마 딸만 딸만 9 낳다가, 마지막 끝내 뭐예요? 끝내 남자 못 나고 마지막으로 못 낳았어, 이거. 끝년이에요, 하여튼. 자, 끝년. 예? 끝년이 하니까 그 생각. 여러분, 지금은 추우니까 온풍기 틀고, 애들 겨울에는 온풍기 트는 거예요. 그 여름에는 뭘 틀어야 돼, 이제? 에어컨 틉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몸에 열이 난다고 뭐예요? 덥다, 춥다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름에 여름에 추우신 분들은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은 에어컨 에어컨 때문에 저기 한다고 꺼라 켜라. 그래서 옛날에 어느 학원 가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막 그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꺼라 켜라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준은 그겁니다. 무조건 8월, 7, 8월 되면 뭘 트는 게 기준이에요? 에어컨 트는 게. 그 본인이 추우신 분은 그 사물함에 그 긴팔 있죠? 긴팔 하나 갖다 놓으시고 티셔츠 하나 갖다 놓고 그거 입어야 됩니다. 괜히 이거 또 그 겨울 그 파카 있죠? 까만 파카. 그건 좀 자제해 주세요. 왜냐면 꼭 노숙자 같아갖고. 그 파카 입지 마시고 하여튼 노숙자니까.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갖고 싸우는데 막 그냥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그분도 둘이서 싸우는데 막 그냥 고성이 오가고 막 저기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연자 보니까 그 생각이 나죠. 그 부산 아빠대 연 날리는 거 있죠? 연 날리기 대회 광고를 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연이 떴습니다. 2년 전년 쌍년입니다. 막 이렇게 그 얘기 갑자기 생각나요. 하여튼 누구하고 의무자하고 누구 써라고 권리자 이렇게 꼭 씁니다. 권리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이 97페이지가 뒷면이에요. 뒷면. 이게 앞면이고 96페이지는 앞면이고 97페이지는 뭐라고? 뒷면입니다. 뒷면. 이게 뒷면인데 그러면 그 뒷면의 중간을 보게 되면 의무자의 뭐가 나와 이거?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중간 정도 보면 그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보면 고유번호가 있죠? 1102 고유번호 있죠? 그 다음에 성명 봉준호라고 의무자 쓰죠? 그 다음에 1년 번호가 자 Q77C 나오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요거는 의무자만이 쓰는 거예요. 누구만이 쓴다고? 의무자만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이해해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1번에서 이렇게 자 이 세로의 부동산 땅 처분하기 위해서 건물 처분하기 위해서 보존등기 맞췄죠? 이 소유권 보존등기 맞추면 이렇게 등기부상에 뭐예요? 새로운 명의자가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네가 뭐예요? 네가 자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자 이 집이 이 건물이 뭐예요? 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국가가 인정해 주기 위해서 등기를 마쳤다는 정보를 교부해 줘요.
그 등기표 정보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그 여러분 책 그 등기표 정보가 나와요. 자, 그 책 넘겨보자. 그러면 등기표 정보가 나오는데, 자, 등기표 정보가 이 책이 여기 등기가 이게 우리 책에는 안 나오네.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등기표 정보가 이렇게 생겨갖고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등기필 뭐예요? 정보 및 등기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나온다니까. 그럼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나오는데, 야, 이게 세무서인 것 같다. 주최해놓은 거. 잠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까 지금 세무서에서 일 보고 우체국에서 일 보고 있어요. 네. 예. 예. 아까 세무서 일 보고 우체국 일 보고 나서 뺄 겁니다. 예, 다 업무 봤습니다. 조금 이따 갈게요. 30분이요. 12시에 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거 말하고 제건 안 오는데. 제가 경기차라고 붙어서 그런 거다. 어쩐지. 아니, 아까 그 직원 하나가 조사하더라고, 이렇게. 적고 왔더라고. 네. 다 세웠어요? 저는 경기차라, 번호가 경기차라, 바꿔야 되겠다. 아이고. 자, 하여튼 드세요. 이제 12시 나가서 금방 빼오면 되니까. 자, 등기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쯤에 부동산 고유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안에 이제 뭐 있었죠. 스티커 붙이는 게 있는데, 여기가 비밀번호가 있어요. 여기 일련 번호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보존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이걸 교부합니다. 이걸 교부해. 이걸 교부해주면 요걸 집에서 갖고 있다가 내가 집을 팔든가 아니 뭐예요. 내가 대출하기 위해서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때 요거를 보고 요 내용을 어디다 적는 거예요. 이거. 그 뒷면에 적습니다. 뭐하고 고유번호. 그 다음에 일련 번호하고 뭐 비밀번호가 50개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그 등기표 정보 갖고 계신 분은 옛날에 집 산 건 아니 그거 말고 요즘 최근에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니까 요 내용을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이걸 자료를 갖고 있겠죠.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뭐예요? 언제 필요하다고 집 팔 때 아니 뭐예요? 돈 빌릴 때. 그럼 항상 이 뒷면에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 뒷면에 의무자가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죠.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뭘 했냐면 이 등기필 정보를 누구만이 내는 거라고? 의무자만이 내는 거다라고. 그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보게 되면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무슨 의사가 있구나. 집을 팔 의사가 있구나.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앞면하고 뒷면이 있는데 여기 누가 되고 의무자가 갑이란 사람이고 권리자가 누구예요? 이거 을이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를 받았을 때 이제 이거를 보고 뭐예요? 등기부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과연 뭐예요? 과연 누가 이 매매라고 하는 뭐예요? 매매라고 하는 등기관이 이걸 봤어요. 그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니까 당연히 두 사람은 매매 계약을 맺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첨부해 줘야 돼 이거? 매매 계약서라고 하는 걸 첨부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꼭 매매 계약서만 있는 건 아니죠.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있고 뭐예요? 아니면 판결서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하자는 이게 등기부에 매매라고 하는 등기 원인을 쓰는 원인된 행위다. 그래서 원인 증서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타이틀을 붙이자고? 등기 뭐라고? 등기 원인 뭐라 한다? 원인 증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원인 증서에는 뭐 매매 계약서 뭐예요? 자, 저당권 설정 계약서, 계약서도 있고, 판결서도 있고, 만약에 자, 부동산 표시 변경하려면 대장을 첨부하죠? 그리고 대장을 뭐라고 얘기하고, 등기 원인된 증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 증서는 자, 등기 원인 증서가 아닌 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납니다. 그냥 대부분 다 뭐라 생각하면 돼요? 등기 원인 증서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뭐예요? 여기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찍죠? 도장 찍는다는 게. 그러면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도장을 찍으면 이 도장이 인감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을한테 집을 팔 의사를 뭐 하고 싶어요? 이거 의사를 자, 등기관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등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절대 뭐예요? 이 사람 불러다가 너 을한테 집을 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는다. 절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다만 이 서류만 심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예요? 무슨 심사? 형식적 뭐예요? 형식적 심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류가 보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요 신청서 뒷면에다가 요 내용을 쓰면 등기필 뭐예요? 정보 내용을 쓰면 자기네 자료를 확인해보고 얘가 무슨 의사가 있구나, 집팔 의사가 있구나 그걸 확인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엇을 의무자는 뭘 제공하라고 등기필 뭐예요? 정보에 관한 내용을 어디에 신청서에 쓰는 거니까 이런 원인 증서는 제출한다고 얘기하지만 무엇은 등기필 정보는 뭐 한다고 이거 제공한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제공한다. 자, 이해됐죠? 제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제공이다. 그 절대 그걸 제출이다 제공임을 뭐예요? 그 틀린 답이라고 그렇게 내지. 그건 내진 않아요. 의미만 이해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 등기필 정보만 가지고는 뭐예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 뭘 찍었으니까 인감도장을 찍었으니까 너 동사무소 가서 뭘 떼어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인명 내라. 인감인명을 뭐해서 내라는 얘기예요. 띄어서 제공을 하라, 제출하라 하는 얘기 인감인명. 그러면 등기관에 요 도장 찍은 이 인감도장, 이 인감인명 있죠? 요거하고 뭐예요? 여기 찍은 도장하고 뭐예요? 비교를 해봐. 확인을 딱 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아하 이 사람이 의사가 있구나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명박 그 대통령 전에 그 김경준 사건 있었죠? 무슨 사건 있었죠? 그래서 위조돼 갖고 원래 이 명자가 뭐예요? 명자가 원본은 이게 고딕체예요. 고딕체. 근데 위조된 건 뭐예요? 삐침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확인했어요. 그거 보고. 이거 위조된 거구나 서류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밀하게 본다는 게 요 도장하고 왜냐면 본인이 팔 의사가 있으니까 본인이 찍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인감도장하고 확인해 보면 등기관은 무슨 생각해? 아, 이 사람이 무슨 의사가 있구나. 팔 의사가 있구나.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 중에 대표적인 게 뭐하고 이거. 인감인명서하고 뭐하고 이거. 뒷면에 뭘 쓰는 거야 이거. 등기필 정보 내용 쓰죠? 그러면 등기관이 의사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뭐 하는 거야 이제. 이전 등기 마치죠? 그럼 이 등기가 뭐예요? 진짜 등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 등기법은 뭘 만들기 위해서? 진짜 등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등기법이니까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인감인명하고 등기필 정보는 이 법원직이나 법무사 문제는 거의 뭐예요?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거의 매년 시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등기법이 12문제 나오다 보니까 종전에는 옛날에는 잘 나오다가 요새 한 그 4년 정도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4년 정도가. 그래서 올해 인감인명이 나올 가능성이 요거는 등기필 정보는 한 줄 나왔어요. 작년에 한 줄. 지문 5개 중에서 뭐예요? 한 줄 나왔어요. 한 줄. 근데 이건 아직도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4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건 한번 인감인명 쪽 봐두자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절차 의미가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신청서하고 첨부된 서면을 내야지만이 뭐예요? 뭐 한다는 얘기니까. 등기관이 이걸 보고 기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등기를 만들어야지 우리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무효가 된 등기 믿으면 안 되니까. 이런 진짜 등기 만들어야지 마음 놓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이전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일단 이해가 됐으면 자,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신청서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신청서에 대해서 이제 꼭 기억할 사항은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이 내용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신청서에 필요적으로 쓸 내용이 있고 뭐 있어요? 이거 임의적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91페이지에 자, 거기 그 1번은 이제 신경 쓸 거 없고 2번 신청 정보의 내용 있죠? 이제 91페이지입니다. 그 신청 정보의 내용 중에 쌍가리 1번이 뭐예요?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 써 있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필요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면 반드시 써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쓰지 말아야 상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꼭 자, 줄칠사항이 뭐냐면 92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위에 디귿이 있어요. 디귿. 그 디귿이 중요해요. 디귿이 중요하니까 그 디귿을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두시고 줄쳐놓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자, 등기 권리자가 몇 사람 이상이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뭐예요? 그 지분을 뭐 해야 되며 적어야 하며 그 등기할 권리가 모일 때는
합유일 때에는 뭐예요? 그 뜻을 적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공유는 지분을 써요. 뭐는 합유는 뭘 쓰지 않는다는 게 지분을 쓰는 게 아니다는 게 뭐라고만 쓴다? 합유라고만 쓴다. 합유라고. 합유라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일단 자, 어디에 이 신청서에 뭐예요? 신청서에 자, 꼭 기억할 사항은 뭐는 우리 등기법에는 절대 뭐라고? 합유 지분을 기재한다,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뭘 쓰지 않는다고? 합유 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하자는 게. 그래서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시험 문제 나올 때 하여튼 등기법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합유 지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예요? 틀린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시험 문제 또 답으로 나오는 게 93페이지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 임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써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뭐라고? 임의적 사항인데 그 임의적 사항 중에 기본적인 답이 뭐냐면 임의적 사항 중에 자 특약하고 무슨 말이 있어요?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무슨 단어가 써 있으면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이것은 뭐예요? 임의적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란 이를 뭐예요? 기재할 것인가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 있는 사항을 말한다는. 그래서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자 등기가 되었을 때는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 써있죠?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거기 자 그 임의적 사항은 등기하게 되면 뭐 때문에 등기한다고? 대항력 때문에 등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그래서 기억의 약정이라는 단어 있죠? 자, 2번은 뭐예요? 특약이고. 그죠?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기간 나오죠? 기간. 존속 기간 나오죠? 그래서 약정 특약 있죠? 그다음에 뭐예요? 기간. 이런 단어가 보이면 다 뭐라고 이게 임의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 다음 중 필요적 예상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대표적인 답이 뭐라고? 특약, 약정. 이건 뭐예요? 임의적이다. 이걸 등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하여튼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이거? 부기등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기등기.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이 지상권하고 임차권을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존속기간. 나오죠? 지료도 나오고. 지상권의 지료 나오죠? 그럼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에요. 임의적이다. 근데 임차권의 차임은 뭐라고 얘기해? 요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차임은 필요적. 같은 땅 사용료인데 차임은 뭐라고? 필요적. 그 다음에 지료는 뭐라고? 임의적. 이렇게 구별이 돼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자 그렇게 일단 구별해 두시고 오늘은 뭐예요? 무슨 단어 보이면 약정이나 특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라고 이건 임의적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임의적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자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자 뭐가 중요하냐면 거민제도 나오죠. 거민제도. 자 그러면 그 위에 2번 각종 등기의 원인을 증명한 전부인데 아까 이제 설명해 줬듯이 등기 원인을 제공하는 이유가 이제 쌍가리본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부에 기재할 원인행위 있죠? 원인행위가 존재하느냐 부존재하느냐에 대한 뭐예요? 심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등기에 뭘 보장하기 위해서 진정성 그 진짜 등기를 보장해서 내는 거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원인은 제공 이유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거기 이번에 각종 등기 원인 정보에 그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뭐뭐뭐는 여기 예컨대 만약에 뭐 계약서는 토지대장은 등기 원인 정보가 아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다 등기 원인 정보라고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울 거 없겠죠? 그 다음에 거기 3번의 계약서의 거민제도가 중요한데 거민제도라고 하는 건 이런 말이에요. 검사받고 도장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천시 시청에서 보니까 이 파주시청에서 보니까 파주시의 사람들이 둘이서 만나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다운 계약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는 게요. 뭐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을 걷어야지 살림을 하다 보니까 다운 계약서 작성하니까 이렇게 이제 거민제도를 만들어 놓고 뭐냐면 파주시에 사시는 분은 부동산 매매로 사고 팔 때 이 파주시청에 오셔갖고 뭐하고 이거 검사 받고 도장 받아가라 인장 받아가라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거민제도다. 그래서 이 거민제도를 이제 실시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또 편법적으로 또 뭐 하더라는 게 또 다운 계약서를 또 쓰더라는 게. 그래서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는 매매 계약을 맺고 두 분이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하러 갈 때 오셔서 뭐 받아가라 이제 실거래 금액으로 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아가라 이렇게 제도를 또 만들어냈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또 뭐예요? 두 사람이 짜갖고 뭐라 얘기하냐? 자 그러면 우리가 공동으로 갈 때는 공동으로 가면 시청 들려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아가야 되니까 자 너하고 나하고 뭐예요? 다툼이 있어갖고 내가 너한테 뭐예요? 소송을 해서 판결 받고 가는 걸로 하자. 둘이 또 짰어. 그러니까 짜갖고 판결 받았어요. 그럼 판결 받았으면 단독으로 가니까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필증 안 받아도 되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뭐예요? 그 판결서에 뭘 받으라고 거민 받아가라 이제 이렇게 그런 제도. 그러니까 지금 거민제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고. 있다는 얘기 지금 거민제도 계속 실행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혹시라도 뭐예요? 둘이 안 가고 뭐예요? 판결 받아갖고 판결서 갖고 할까봐 판결서에 뭘 받으라고 이거 거민 받으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의의가 중요한데 의의가 아니라 거기 의의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자 반드시 뭘 받으라고 이거 거민 받는데. 자 이렇게 거민제도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만든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하는 등기를 뭐예요? 신청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써있죠? 건전한 뭐예요?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그러면 거민 대상의 경우 그래서 거기 1번 그래서 그거 줄쳐놓고 거기 별표해 두지 않을까? 줄쳐놓고. 자 거기 별표해 두시고 줄칩니다. 자 저기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시작.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매매 계약서 종류를 불문하고 뭘 받는다? 거민 받는다 써있죠?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로는 매매 교환, 증여 계약, 공유물 분할 계약서, 신탁 해지 약정서 뭐예요? 명의 신탁 약정서, 약정서가 약속에서 정하니까 그것도 계약서겠죠? 이거에 의해서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거민 받는다. 그다음 2번도 출세돼요. 자 뭐라고?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모일 때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뭐예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일 경우에도 뭘 받으라고 이거? 거민 받는다 써있죠? 거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뭐 하자는 게 머릿속에 외워둬야 되겠다. 뭘 해야 되는데 이 등기 원인 증서 얘기했을 때 자 뭐예요? 거민제도 나오죠? 거민제도가 나온다니 거민제도. 그 거민제도 나오는데 뭘 외우자고? 개판 소인을 이렇게. 자 계약에 의한 자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뭘 받으라고? 거민 받는다. 만약에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자 둘이 짜고 뭐예요? 판결로 이전 등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판결서에 돼. 판결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고? 거민 받는다. 그죠? 그래서 앞자 땁니다. 이거 개판 누구는 소인은 뭐예요? 거민 받는다 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길 가다 보니까 한 중학생이나 된 여자아이가 그 담배를 피는 장소에서 피워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피고 있어 이렇게. 그것도 폼 이렇게 딱 잡으면서. 그래서 담배 끊기 잘했다는 생각을 불현듯했습니다. 불현듯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애가 죽고 학생애가 담배 피우고 있는데 개판 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개판 치고 있는 누구는 소인을 뭘 받아야 된다고? 거민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외워보자니까. 따라해보세요. 개판 치는 소인은 거민 받는다. 이제 그렇게 외우자니 개판 치는 소인은. 개판. 개가 뭐라고? 계약. 판이 뭐라고? 판결입니다. 그 외웠죠 이제. 개판 치는 소인 외웠죠? 자 그러면 만약에 환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매. 그죠? 그 환매를 원인으로 뭐예요? 다시 사오는 거잖아. 소유권 연등기를. 그때는 거민 받아야 안 받아요? 아직은 여러분이 요게 60점이야. 60점이야. 내 생각은 아직도 요만큼이야. 이걸 조금씩 넓혀가는 거야. 넓혀가다가 막판에 이제 요만큼 내 생각이 이만큼으로 정리가 됐어. 아직도 이 부분이 남았죠? 이때는 뭐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을 꼭 얘기해. 금방 외웠잖아. 개판 소리는. 근데 환매가 계약이라는 생각은 계약에 의한 매매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는 이전 등기할 때는 뭘 받아야 돼 이거 거민.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서 또 적응을 해야 돼. 그런 적응기가 필요해. 저 이거 다 외웠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뭐 해야 된다고 문제 풀면서 적응을 해야 돼. 외워갖고. 그러니까 계약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하여튼 약정이든 뭐예요. 모두 약정이든 환매든 다 뭐예요. 다 계약이야 그거.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어. 그 무허가 건물에서 계약을 맺었죠. 그럼 나중에 이 무허가 건물이 자 대장이 만들어지고 보존 등기가 되는 건 별도로 하고 일단
일단 무허가 건물에 뭐예요? 계약을 맺었으면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검인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무슨 단어 때문에 무허가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뭐예요? 갑자기 그 이제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뒤에 무슨 단어가 보이는데 계약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그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무허가든 미등기든 무조건 뭘 맞았으면 계약을 맺고 이전 등기하려면 뭘 받으라고? 검인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 얘기겠지. 그래서 어느 학원 가니까 어떤 분이 조용히 찾아오셔갖고 제 이름이 소인데요. 저는 개판 안 쳤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그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좀 계속 그냥 외우시라고. 자, 분명히 외웁니다. 뭐라고? 개판 치는 소인은 뭘 받는다? 검인 받는다. 개가 뭐라고? 계약. 판이 뭐라고? 판결이에요. 판결이니까. 자, 그것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시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아닌 것은 검인을 받지 않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거? 경매, 공매, 상속, 소용 같은 거 있죠? 이건 계약 맺은 게 아니니까 이런 건 검인 받는다 안 받는다? 검인 받질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때 검인 받는 거니까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뭐예요? 가등기 같은 거 하죠? 그런 거 검인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거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자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뭘 안 받아요 이거? 검인 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자 거기 토지거래허 가서 검인 받지 필요가 없고 왜? 자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을 때는 자 그 같은 데서 받으니까 검인을 받은 걸로 보겠다 그런 개념이고 자 그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4번에 무엇을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있죠? 주택 거래 신고 필증 있죠? 그런 거 검인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걸로 받은 걸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렇게 이해해 주자는 얘기.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시면 자 넘겨보시면 쭉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 이거 102페이지에 의무자의 뭐예요? 등기필 정보 나오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이거 이 신청서 뒷면에 뭘 쓰라고?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써갖고 제공하라 그랬죠? 그래서 누구만이 내는 거라고? 의무자만이 제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이 누구라 써 있어요? 등기 의무자에 관한 등기필 정보입니다. 자, 그 별표 조그맣게 하나 합니다. 거기 제목이 하나 해두시고 의미 제공 이유는 뭐예요? 자, 아까 설명한 대로 뭐예요? 종전에는 등기 완료한 경우에 등기관은 뭘 작성하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신청인한테 뭐예요? 발급했으나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현재의 경우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필증이 아니라 뭐라고? 새로이 뭐예요? 새로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쌍가를 이번에 의무자가 이거 갖고 있다가 의무자가 이제 권리자가 받았죠? 권리자가 받은 거 아니에요? 등기소에서. 나중에 뭐예요? 의무자가 될 때는 등기소에 낸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제공하는 이유는 신청인이 과연 진정한 등기 의무자인지 여부와 의무자의 의사를 뭐예요? 확인해서 등기의 무엇을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써있죠?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아니 이게 진정성. 그러면 2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래서 거기 자 거기 그걸 출치세 의무 권리자와 누가 의무자가 뭐를 할 때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일정할 때 신청인이 뭘 내라는 게 이거 등기필 정보를 내라는 게 그래서 즉 자 뭐일 때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내는 거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동인청일 때.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 방금 배운 것 중에 공동인청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슨 자 보이는 이전 등기?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죠?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유증 같은 경우 이 공동이라는 게. 권리 변경 있죠? 그때 반드시 뭘 내라고 등기필 정보를 내는 거예요. 공동으로 할 때는 무조건 뭘 내라고 등기필 정보 나오는데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등장하는 게 뭐가 주로 등장해요?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 유증, 그다음에 사인증여, 유증이 사인증여 왜 이렇게 없대? 유증, 그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 있죠? 권리 변경. 아까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 있죠? 그 세 가지라도 꼭 외우세요. 자, 이 세 가지는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반드시 뭘 내는 거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자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를 뭐 할 때 이거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 반드시 내라는 거. 대표적인 게 뭐라고? 유언에 의한 증여. 유증. 자, 그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 유증. 그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 자, 그다음에 포괄 승계인의 등기 있죠. 포괄 승계인 있죠. 포괄 승계인의 등기 있죠. 자, 이럴 때는 반드시 뭐니까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뭘 제공하라고? 등기필 정보 제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단독으로 할 때는 내야 안 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때 안 내는 게 원칙이겠죠? 이게 안 내는 게 원칙이다. 누구만이 하니까? 권리자만이 단독으로 하니까. 근데 자, 승소한 의무자는 내야 돼요. 근데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103페이지에
3번 등기표 정보 제공이 요하지 않는 경우 써있죠. 그래서 쌍가리 1번에 성질상 의무자가 없는 경우 보존등기. 등기명의 내가 이사 가고 주소지고 치죠.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변경 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자, 분합등기 등 단독 신청할 경우에 등기표 정보를 뭐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 쌍가리 1번 상속등기 나오죠? 그 상속등기의 경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죠? 근데 거기 뭐라 써있어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 다음에 유증 나오죠? 그거 줄쳐놓고 보자는 게. 자, 빨간 걸로 줄쳐놓고 기억해 두셔야 돼. 뭐라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뭐라고? 유증. 이건 뭐니까? 공동이니까. 의무자는 뭘 내라고? 등기표 정보 내라. 그거 써있죠? 그거 기억해 보자는 게. 그 다음에 그 쌍가루 3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나오는데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뭐 할 때 신청할 경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를 뭐예요? 제공을 요하지 않지만 자, 줄 치세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뭐예요? 승소한 의무자니까 의무자 건 무조건 내야 되겠죠, 의무자가. 의무자 무조건 내니까 등기표 정보를 뭐 한다? 제공한다. 써있죠? 그 얘기지. 그래서 권리자가 판결받고 단독으로 할 때는 안 내지만 누구는 내라고? 승소한 의무자는 반드시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관공서는 안 내요. 왜? 관공서는 자, 그 사람의 관공서의 의사를 파악해 볼 필요는 없어요.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믿겠다는 게. 믿으니까 관공서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단독이기 때문에 방금 읽어본 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는 내나? 승소한 의무자 낸다 그랬죠?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의무자니까 낸다. 의무자. 그래서 이 승무에 승무. 승소한 의무자. 승무는 내나. 누구는? 보상부. 자, 보상부 명판관이에요. 보상을 해주는 장부의 자, 명판관이에요. 명판관. 이 명판관은 낸다 안 낸다 이거. 안 낸다. 그러면 지금 보자가 뭐겠어요 여기서? 방금 이거니. 보존이겠죠. 상은 뭐예요? 상속등기겠죠? 그러니까 이거 단독이라는 게 단독. 그러니까 보자는 보존등기, 상은 뭐예요? 상속등기. 부가 뭐겠어요? 공부하지 부자 나오는 게 뭐예요?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등기법에서 아비부자 안 해요. 아비부자. 제 후배놈이 어떤 놈이 은행을 들어가는데 은행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영어를 하나 더 쓰고 안 쓰고 은행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부모 아버지와 관계를 뭐예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놈이 이렇게 써버렸어. 이렇게 썼어. 이게 차이가 멀지 않죠? 이거는 아버지 저기 할 때 이건 부부 할 때 그 남편 부자 그러니까 걔 그거 써갖고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그 은행 못 들어가고 그래서 걔는 어디 갔냐면 그 건설회사 쪽 왜냐면 키가 183에다가 애가 체격이 좋으니까 그 은행에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설업에 가서 지금 삼성중공업 다니는데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자, 하여튼 요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등기법에서 부는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아비부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은 뭐예요? 명의신탁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명의신탁이란 말 잘 안 씁니다. 민법에서는 하는 거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예? 자, 등기 명인의 뭐라고? 표시 변경 등기. 요 판이 뭐예요? 판결받은 거. 이건 관공서죠, 관공서.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따라해봅니다. 승무는 내나 보상부 명판관은 안 낸다. 이제 그렇게 외우자니까. 승무는 내는데 누구는 안 낸다고? 보상부 명판관은 안 낸다. 이제 그거 외우면 이제 보상부 명판관 보가 뭐지? 보존등기. 이렇게 자꾸 외우셔야 돼, 머릿속에. 그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안 해오면은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50분 동안 한 문제를 50분에 풀어야 되잖아. 그 50분에 풀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이제 50분에 풀려면 그 빠른 시간 내에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 지금 세 번째 왔잖아요. 두 번째 올 때까지 내비 켰습니다. 헷갈려갖고. 그래갖고 막 제2 다이로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번에 마지막으로 내비를 안 켜고 딱 한 번에 왔습니다. 어디까지? 그 문발인가? 그냥 쭉 와갖고 그냥 문발로 와갖고 전에는 막 들어가서 왔다 한번 와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문발까지 와서 그냥 뭐 꺾어갖고 그냥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한 번 꺾어서 한 번만 꺾으면 이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번에 적응할 거를 몇 번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 번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 그러잖아요. 제가 이 법학원이라는 학원을 가는데 그 인천 논현역에 내려갔고 지금 한 두 번인가를 헤맸어요. 뭐라고? 몇 번 출근 나가야 되지? 헤맸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냥 한번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 외우기로 했습니다. 뭐로 했냐면 법학원이 몇 글자예요? 그 몇 번 출구 나가야 돼? 그 얘기지.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되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장에 가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암기해야 돼. 암기하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따라해봅니다. 승무는 내나 보상보 명판가는 안 낸다. 이제 그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단독일 때 안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몇 시 됐죠? 자, 이 등기필 정보가 뭐가 됐다는 게 몇 시 됐어요. 절대 몇 시 됐으면 재개부 안 해줍니다. 재개부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인 임명의 보증서 제도도 없어요. 보증서 이런 제도도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없으다니까. 그 오로지 몇 가지가 필요해요. 오로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자,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의 그 의무자가 뭐예요? 본인이면 본인이 직접 합니다. 자, 뭐가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요. 근데 이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누가 가야 돼? 법정 대리인이 갑니다. 이 법정 대리인이 직접 뭐예요 이거? 직접 뭐해서 출석을 해서. 자, 직접 출석합니다. 그래서 자, 확인 조서를 작성해요. 자, 등기관 앞에 가서 뭘 빼놓고 자, 등기관 앞에 가서 그 신분증 제시하고 조서를 꾸밉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대리인일 때는 그 법무사 사무실 가서 확인 정보를 받습니다. 이 확인 정보가 지역에 따라서 자,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어디 춘천 가니까 5만 원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동네는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이? 여기도 5만 원입니다.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 훌륭한. 거기 일산인가 어디 가니까 거기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거. 왜냐면 임대료가 비싼 데는 되게 많이 받습니다. 1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막 그런데 아주 훌륭한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하고 누굴 때? 변호사하고. 법무사일 때 다 법무사가 대리인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이 아닌 경우, 그 이외 대리인 경우에는 의무자가 작성한 신청서 있죠? 그 신청서에 공증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자, 공증부번 있죠? 공증을 받은 공증부번 뭐예요? 공증부번 이것을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자, 누가 아닐 때?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아닌 대리인일 때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이해해보자. 자, 몇 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게 되면 흔히 등기필 흔히 집문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집문서. 그 집문서를 보관하는데 나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60대가 넘으신 분은 그 장롱을 열고 밑에 그 내복 넣는데 거기를 내갖고 거기 빨간 내복 쪽에 이제 봉투채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갑니다. 그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의 그냥 파일을 꽂아갖고 그냥 이렇게 꽂아놓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아버님이 그 아버님이 그 선생하셨으니까 학부형이 아마 좋은 가죽 가방을 줬나 봐요. 그 가죽 가방을 안 들고 다니시고 집문서를 그 하나만 딸랑 넣어놓고 장롱에다 이게 보관해갖고 제가 그 가방을 한번 어떻게 그 독서실에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는데 자료가 좀 좋은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떤 놈이 그걸 훔쳐갔어요. 가방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그다음부터 가방을 안 갖고 다니고 사물함에 넣고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무슨 하나씩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딱 가방을 보니까 그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가방 한동안 지켜봤어요. 저 가방 쓰시나 안 쓰시나. 몇 개월이 지났는데 쓰지도 않고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거 저 달라고 그러니까 정색을 하시면서 이거 중요한 거 들었다고. 이거 없어지면 집 날아간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가 60년 이전에는 의사주의였어요. 그냥 뭐냐면 집문서만 이렇게 그냥 주면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화투 칠 때 그냥 뭐 하면 되니까 이거 집어 던지잖아. 그러면 땅은 그냥 집이 가는 그 땅이고 뭐고 문서가 다 간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60년 이전에는. 근데 자 59년 전까지 그리고 60년부터 민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집어 던졌어요.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안 하면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르신들은 그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있어갖고, 옛날 사고방식이 남아있어갖고, 이거 잊어버리면 집이 넘어가는지 알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꼭 빨간 내복에 저장하신 분은 왜 저장하시면 5만 원이 아까워서. 잊어먹으면 얼마 들어가니까? 5만 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기 하시는 분이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파일에 꽂아놓는다니까. 왜? 없어졌으면 뭐 하면 되니까?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라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게 없어졌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만약에 집문서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뭐라고? 남한테 뭐 할 때? 집할 때. 내가 의무자니까 집할 때 필요하죠. 또, 내가 대출 받을 때,
그 딱 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등기필 정보라니까. 저당권 등기 할 때. 이해됐죠? 근데 찾아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건 5만 원. 확인 정보구만. 본인이 직접 가든가 바쁘신 뭐예요?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예요? 5만 원 주고 하든가 확인 정보예요, 이게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법무사가 아니라면 뭐예요? 그 공증받으라는 게 공증사무실 가서 법무사 사무실 가는 게 낫겠죠? 하여튼 그래서 질 난 거 본인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우자는 게 뭐라고? 이게 증자예요. 공증. 확인. 증인석이에요. 증인석을 뭐라고? 조사하라. 따라해보세요. 증인석을 조사하라. 다시 증인석을 조사하라. 그래서 일단 등기필 정보가 혹시 올해 나오면 뭐 어떻게 외우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승무는 내나 보상부 명판가는 안 된다. 몇일 했을 때는 증인석을 조사하라. 증이 공증입니다. 인이 뭐라고? 확인이고. 석하면 출석분이 안 나오겠죠? 석하면 떠오르는 게 돌대가리? 그거 아니겠죠? 뭐라고? 출석. 조서입니다. 조서.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자, 꼭 좀 정리해 줍니다. 뭐에 대해서?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자, 혹시 나오면 유형이 문제가 합해서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 다음 중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음 중 등기필 정보가 몇일 했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세무서 갔다 와야 됩니다.